안녕하세요. 2024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유천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강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대면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게 됐습니다. 강의 내용은 2024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학습 방법과 선택 과목, 2023 대학 시행 계획을 알아봄으로써 2024 대학 입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무엇이고, 그래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떤 기조로 변화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학생부 개선 현황과 2023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을 알아본 2024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중간고사 이후 학습 방법 및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교육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조사단에 의해서 조사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죠. 발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또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위주의 쏠림 현상이 있는 대학들에게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 그 다음 수도권 대학의 지역 균형 선발 10% 이상 학생들을 교과 위주로 선발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이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계 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활동하는 것만 대입에 반영됩니다.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고교 프로파일 다 폐지됐습니다.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요. 그 다음 16개 대학, 이 대학들은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모집 인원이 45% 이상인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에게 2023 올해 발표된 시행계획에 수능 위주 전형, 정시에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고 실제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대학 대상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은 모두 다 학생부 교과 위주로, 대학이 정시에 수능 위주로 40% 뽑는 것에 비해 수시에 학생부 교과 위주 선발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비교과 활동,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폐지된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으로 45% 이상 선발한 대학들에게 정시 수능 위주의 선발을 40% 이상 권고했고, 학생부 교과 위주의 선발에 지역균형 선발을 10%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생부 개선 현황은 500자 기록하죠. 그걸 우리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학생부 평가 요소죠. 방과 후 활동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담임선생님이 기재하는 종합의견, 자율활동은 예전과 동일하게 500자 기재합니다. 담임선생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학교 생활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자율동아리는 미반영됩니다.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죠, 자기의 탐구 활동, 또 전공에 대한 이해도,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할 수 있겠죠.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계획한 것만 반영됩니다. 진로 활동에는 진로 희망 분야는 미반영되어집니다. 독서 활동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어요. 독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과 폭넓은 교과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독서가 교과 활동, 종합의견, 동아리 활동에 기재되어질 수 있도록 독서 활동도 소홀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미반영 및 미기재됨으로써 중요한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네, 교과 내신이고요. 두 번째는 교과목 담당 선생님께서 기록하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여러분들의 학업 태도, 또 학업 성취 능력, 수업에 대한 준비, 학업에 대한 의지, 이러한 내용들이 담당 교과 선생님을 통해 평가되어지고 기재되어집니다. 한 시간 한 시간 허튼
행동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수업에 임해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준비에 또 기재에 좋은 자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성과 전공에 대한 관심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탐구 활동,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이겠습니다. 교사 추천서가 폐지됨으로 인해 담임 선생님이 기재하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도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2023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됐죠. 2023 대학 입학 전형에서도 서울 쏠림 현상은 심화되리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은 늘어나고 비수도권 대학은 정시 모집이 줄어듦으로써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지방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2023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의 중요 특징은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서 정시 수능 위주로 40% 이상 선발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 모집 수능 위주의 선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6개 대학이라고 하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강원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예대, 한양대, 이렇게 16개 대학은 정시에 수능 위주로 40% 이상 선발한다, 그런 뜻입니다. 표를 보시면 16개 대학들의 수능 학생부 논술 실기 위주 선발 비율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그렇죠? 2023 수능 위주는 모두 다 40% 이상씩, 특히 중앙대는 2022년도에 30.7%에서 40%까지 선발 비율을 늘렸습니다. 학생부 종합 또한 적은 비율이 아니죠. 건국대는 34.6%, 고려대 36.2%, 서강대 37.8%, 서울대 59.8%, 지역균형 선발이죠. 한양대 33.8%, 교과는 약 10%에서 15% 내외에서 선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따라서 시행계획의 특징은 수도권은 정시, 비수도권은 수시가 증가했다. 수도권은 수시가 64.7%, 85,220명이네요. 비수도권은 86.1%, 187,222명 모집합니다.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로,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로 선발됩니다. 수시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 86%, 정시는 91.2% 수능 위주로 선발되고, 대학별로 수능 선택 과목이 지정되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할 테니까 관심 갖고 꼭 확인 바랍니다. 자, 2023 대학 입학 전형의 모집 인원은 34만 9,124명 모집합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된 데 반해 대학 모집 인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이유는 2021년 미충원 인원이 2023에 2월 됐고, 또 첨단 학과들이 신설됐고, 약학 대학이 선발을 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시는 78%, 27만 2,442명, 정시는 22%.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 나는 수시, 정시 어디에 집중해서 준비해야 할 것인지 우리 한번 더 생각해보고 또 준비를 잘해서 2024학년도에는 멋있는 대학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34만 9,124명 중에 학생부 교과는 44%, 학생부 종합은 23%, 위주는 20% 선발되어집니다. 수도권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면 수도권 전체 모집 인원은 13만 1,782명입니다. 수도권 대학은 71개 대학이에요. 4년제 대학은 196개 대학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전체 학생,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지요. 그중 수시는 64.7%, 8만 5천 명 정도, 정시는 35%. 자, 이렇게 보시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수시에 몰빵이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비수도권은 수시가 86, 정시가 13. 비수도권 또한 수시 인원이 훨씬 더 많이 뽑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어서 학생부 위주 모집 인원 비율을 볼까요? 수도권은 학생부 교과가 32, 수도권의 학생부 종합은 45. 수도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많이 뽑습니다. 비수도권은 학생부 종합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 67.7, 126,79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수도권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 비수도권은 학생부 교과, 내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해서 학생부 교과, 종합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수도권 모집 인원 13만 1,782명 중에 수시 85,220명, 65% 정도 선발됩니다. 정시는 46,462명, 35% 정도 선발되는데 학생부 교과 21%, 학생부 종합 29%, 수능 32%, 논술 및 실기 16%. 따라서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합치면 50% 이상이 수도권에서는 선발되어진다. 기억하시고 수도권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내신 관리와 비교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되어지죠. 자, 마지막으로 중간고사 이후 학습 방법과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를 시험을 쳤어요. 그렇죠? 결과가 좋든 또 흡족하든 이제 중간고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겠잖아요. 중간고사 결과 여러분들이 나는 정시파다라고 하는 순간 대학 입시는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대학 입학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신과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할 때 여러분들은 대학 입시의 성공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는 내신과 함께 한다. 학교 생활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할 때 대학 입시는 가까워집니다. 대학 합격은 가까워집니다. 자, 학교 생활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3월달에 얘기했죠. 도전하십시오. 의미 있는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수업에 적극 참여하시고 자기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선택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호기심과 독서 생활을 통해 넓고 깊게 공부하시고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시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시면 학교 생활이 정말 잘 기록되어지고 생활기록부가 남과 차별화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하시고 지적 호기심을 발휘해서 넓고 깊게 공부하시고 리더의 자질을 함양하시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학교생활 더욱더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공부를 잘하고 싶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의지, 의욕은 있어 보입니다.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실천력이죠. 학교 수업이 생명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고 학교 수업에 배웠던 내용은 그날 복습하시고 가장 중요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지금 해야만 할 일을 먼저 하십시오.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야간 자율학습에 적극 참여합시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이 야간 자기 주도 학습에 적극 참여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 공부는 시작됩니다. 진정한 공부는 시험이 끝난 후에 시작되죠. 중간고사 이후 여러분들이 시험 계획에 대한 성찰, 반성 시간 가져보셨나요? 그렇지 않는 친구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꼭 계획은 잘 세웠는지, 과목별 시간 배분은 잘 됐는지, 세운 계획은 잘 실천했는지, 그 실천이 부족했다면 그 실천을 잘 할 수 있는 공부 환경을 찾아보시고
자신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고 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해력이 부족한지, 암기력이 부족한지, 응용력이 부족한지, 실수가 잦은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9번의 학교 시험이 남아있다는 거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험이 끝났어요. 자, 시험 끝나고 이제 3주 정도 됐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 하셔야죠. 시험 전반에 대한 진행을 체크해 보십시오. 계획, 시간, 실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하셔서 기말고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공부 방법, 자세를 한번 점검합니다. 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해력이 부족하다, 응용력이 부족하다, 실수가 많다, 다 문제점들이 있겠죠. 자,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셔서 보완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몰랐던 것, 알고도 틀린 것, 헷갈린 것, 잘못 알고 있던 것, 이것들은 오답 분류로 하셔서 시험지를 잘 분류해야 기말고사 때 그 시험지에 틀렸던 내용이 또다시 반복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 오는 학생들 정말 안타깝죠. 자, 기운 내시고 배운 내용인데 공부할 때 빠뜨렸다. 이 친구들은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한 내용인데 시험 시간에 생각이 안 난다. 마음이 막 조급해서 그럴 수 있죠. 이런 친구들은 마음을 좀 더 편하게 갖고 시험에 임하시고 단지 이해하는 데만 끝내지 마시고 완벽하게 암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복습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백지 노트를 활용해서 복습하는 습관을 더 길러보십시오.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알지만 문제에 적용을 못한다. 문제 푸는 양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수학 같은 경우는 단어 마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또 고난이 문제를 적정량 풀어보면서 문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단지 암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수가 잦은 친구들은 그렇죠. 연습도 실전입니다. 실전과 같이 항상 공부할 때 시험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재확인하시고 긴장해서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긴장은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주죠. 시험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시간 안배 계획을 잘 세워서 모르는 문제는 가감히 패스하고 중요한 서술형 문제부터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 대학 진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현재 상황보다 수준이 더 향상될 가능성을 보는 발전 가능성,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또 열정, 적성을 보는 전공 적합성, 공감과 배려의 품성과 공동체 생활에서의 사회성, 또 바른 인성을 보죠. 사회성과 바른 인성, 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성과 인성,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의 다양한 경험, 이런 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는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사회성과 인성, 자기 주도 학습 능력, 경험의 다양성 6가지 요소가 꼭 기재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의 발전 가능성을 어디에다, 어떤 생활기록부 항목에다 기재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나의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실천하셔야 기록되어진다는 거 명심하시고 학교생활 성실하고 충실하게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수업에 이렇게 우리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질문하시고 수시로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적극 참여해서 문제풀이 및 발표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좀 더 심화되고 지적 호기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과목별 주제 탐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단원이 끝나면 그 단원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그렇죠. 보고서를 작성해서 교과목 선생님께 드리면 교과목 선생님께서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해요. 우리 학교 2021학년에 입학한 지금 현 1학년 학생들의 교육 편집표입니다. 자,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은 국어, 영어, 수학 했고요. 그죠? 그 다음 2학년 때는 이제 빨갛게 색칠되는 부분입니다. 국어, 문학과 언어 매체, 수학, 수학원, 수학2. 그 다음 영어는 영어원, 영투를 2학년 때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요. 기초 교과 선택이라고 해서 고전 읽기, 영어원, 문학, 경제, 수학은 진로 선택 과목 중에 해당하고요. 미적분 이렇게 4과목, 고전, 영어권, 문학, 경제, 수학, 미적분 4과목 중에 택 1을 해서 3학년 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2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 이게 중요하죠.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동아시아, 물리원, 화학,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총 8개 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나는 이과 계통만 3과목 선택하겠다. 문과 계통만 3과목 선택하겠다. 가능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과 계통 2개, 문과 계통 1 또는 문과 계통 2개, 이과 계통 1 2+1 형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원만한 시간표 운행과 함께 반편성 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3학년 때 가서 진로 선택을 하죠. 진로 선택은 과학은 과학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 그 다음 문과 계통은 세계사,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사회문화, 경제 5과목 총 9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택 과목은 친구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적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맞게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진로 선택 과목은 9등급제로 평가하지 않고 성취도 A, B, C로 평가하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고로 내신 성적은 예전에는 3학년 내신이 가장 중요했는데 지금은 1, 2학년 성적이 공통이기 때문에 훨씬 더 3학년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선택 과목은 다시 얘기합니다. 친구 의견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도적인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는 적성에 맞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 과목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보는 자료의 제목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0년도에 만든 2015 개정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입니다. 파일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꼭 읽어보시고 선택과목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지대, 국민대, 서울여대, 숭실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선택과목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도 올려놓을게요. 경희대, 건국대, 연대, 중앙대, 예국어대 5개 대학도 공동으로 2019년 고교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책자도 있습니다. 3개의 파일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고 선택 과목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학에 입시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신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른 생활기록부 관리에 좀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생활하시고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진 선택 과목 가이드북 파일을 참조해서 선택 과목을 현명하게 선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겠다. 느낌이 오십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학교 생활 좀 더 즐겁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율정고 학생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율정고 1학년 학생들 화이팅!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